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파도서관 이야기 뿜뿜 이야기 할머니 정미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새 아이의 소원입니다. 옛날에 나이도 똑같고 몸집도 비슷한 새 아이가 같은 글방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지요.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소원이어서 이름을 신돌이라 했어요. 또 한 아이는 글 잘하는 선비가 되는 게 소원이어서 선돌이. 또 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어요. 새 글동무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배우는 책을 죄다 줄줄 외웠지요. 하루는 글방 훈장님이 셋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셋은 조용한 산속에 가서 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훈장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깊은 산속에 빈절이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 먹으며 글 공부를 했어요. 셋이서 약속을 하기를 아침밥은 신돌이가 짓고 점심밥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밥은 부돌이가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폼이 저마다 달랐어요.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담을 때 두 동무의 것을 먼저 수북하게 담고 남은 것은 제 밥그릇에 퍼담아 늘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가 신돌이의 몫이었어요. 선돌이는 밥을 어떻게 퍼담느냐 하면 새 밥그릇에 저울로 단듯이 똑같이 밥을 담았어요. 모자라면 모자르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똑같이 담아놓으니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이 없었어요. 한편 부돌이는 늘 자기 밥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히 퍼담고 나서 남은 찌꺼기와 누룽지를 두 동무 밥그릇에 퍼 담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모자라도 제 밥그릇은 늘 푸짐했지요. 그래도 두 동무는 쓰다 달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니 신돌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야이어가고 선돌이는 날이 가도 어제가 오늘 같고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살이 피둥피둥 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세 친구는 산에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각자 소원을 이루고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요. 그 뒤 선돌이는 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소원대로 이름난 선비가 되었고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도 하고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나란 일을 칼로 무자르듯이 경우 바르게 딱딱 잘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선비 중에 선비라고 추켜주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두 동무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신돌이, 부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원대로 신선이 되고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 도포 입고 가 쓰고 옛날에 공부하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옛날 절이 있던 자리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뜰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한데 쌍무지개가 초가지붕에 두둥실 걸려 있었어요.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안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구분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돌이었어요. 자네는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네 그려. 자네는 소원대로 선비가 됐군. 둘이서 얼싸안고 반가워했어요. 신돌이가 손돌이를 데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데 신선이 사는 집은 좁아도 넓어 보였어요. 동쪽 창문을 열고 보니 봄 경치가 나타나서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 있고 남쪽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경치가 나타나서 푸른 숲이 우거져 있었지요.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단풍이 한창인데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북쪽 창문을 열어보니 흰 눈이 가득 쌓여 눈이 부셨어요. 선돌이는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실컷 하고 보니 부돌이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부돌이는 왜 여태 안 올까?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신돌이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부돌이는 벌써 여기 와 있다네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 있냐고 묻자 신돌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쭈쭈돌 아래를 가리켰어요. 거기를 보니까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하니 신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어쩌다가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인가? 부돌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만 하늘의 벌을 받았다네. 10년 전 셋이서 글 공부를 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못 버려서 죗값을 치르나 보네. 아무리 죗값을 치른다 해도 옛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었죠. 선돌이가 신돌이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여보게 아무려나 같이 글 공부를 하던 글동무인데 불쌍해서 못 보겠네. 자네는 신선이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신돌이가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구렁이더러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나무가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오게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구렁이가 된 부돌이는 그 말을 듣고 스르르 뒤뜰로 갔어요.
구렁이를 보내놓고 나서 신돌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져오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구렁이가 복숭아를 3개 입에 물고 왔어요. 신돌이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 그러는가? 부돌이가 또 잘못했는가? 뒷뜰에 열린 복숭아는 4개인데 자기가 1개를 따먹고 3개만 가지고 왔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게야.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신본이 난들 어쩌겠나.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 신돌이,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지금도 구렁이로 살고 있을까요?